넌 나의 가족이라는 이제 애견 훈련 유치원이 이게 단순하게 유치원 개념이 아니라 뭐 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훈련도 해주시는데 어떤 훈련들을 보통 해주시나요? 일단은 어떤 분이 오시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유치원은 좀 특성상 되게 포괄적으로 다 두루두루 이렇게 케어를 좀 해줘야 되는 업이기 때문에 사회화 그리고 애들 어떤 멘탈 교육 특정 포인트를 갖고 이 동작을 만들어낸다라는 교육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이런 아이들의 전체적인 생활 사회화를 좀 도와주는 교육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유치원 성격엔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이제 훈련 철학도 있을 텐데 뭐 다양한 견종마다 다 다르게 적용해야 되겠지만 네. 뭐 이런 원칙이나 제가 처음에 배우러 갔을 때 저희 이제 스승님이 지나가듯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철학이 됐는데 그거예요. 내가 강아지를 오롯이 이뻐해 주려면 먼저 사람이 강아지로부터 편해야 된다 라는 게 제 철학이에요. 내가 이 강아지를 아무리 이뻐해 주고 싶어도 얘가 사람만 없어지면 엄청 짖고 집안의 물건을 다 물어뜯어 놓고 이러면 100% 이뻐해 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을 먼저 사람과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면 그리고 이 강아지가 사람과 잘 살 수 있게 되면 그때 비로소 사람이 마음껏 이뻐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죠.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철학은 먼저 사람이 편해야 된다. 견주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또 훈련하면서 또 힘든 뭐 점이라든지 뭐 에피소드 같이 있다면 어떤 게 좀 힘들까요? 이런 사업하시면서. 제가 아무래도 교육의 시작은 제가 이 일을 처음 배웠던 건 이제 반려견 학교였어요. 이런 유치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훈련소죠. 그런 곳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입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어떤 거를 교육해 주세요라고 맡겨놓고 보호자분들은 보통 집에 가세요. 그리고 한 달 정도를 그냥 거기서 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처음에 약간 분리불안이 심하거나 입질이 있거나 해도 여기 와서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이렇게 불안해하지만 며칠이 지나 본능적으로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에 룰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옆에 그런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룰만 잘 알려주면 금세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유치원의 단점은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날 저희가 어떤 교육을 해주고 해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학교로 따지면 학교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되고 그죠? 게임하면 안 되고 룰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만들어도 집에 갔더니 엄마가 담배 피게 해주고 술 먹게 게임하게 해주고 그러면 난 집이 너무 좋아. 해방되고 또 와서 이렇게 또 해방되고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정말 교육 목적으로 오신다면 보호자분들이 여기가 어떻게 케어를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집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형성시켜 주셔야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일러드려야 되는 그 초반의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이제 훈련 프로그램 중에 저는 되게 생소하고 아마 애견인들은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독 피트니스 이쪽에서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독 피트니스 어떤 건가요? 일단 이런 도구를 쓰는 건데요. 예전에 비해서 사람의 이런 어디가 아팠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나 운동하는 방법이 되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반려동물들의 어떤 몸을 이해하고 어디가 아프면 치료를 어떻게 하고 또 운동을 어떻게 시켜주고 이것도 같이 발달해 왔어요. 최근에 나름 이게 또 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다리에 힘이 없다든지 이런 뭐 허리 라인이 이렇게 너무 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운동을 시켜주거나 혹은 얘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렇게 병원에 권유해 줄 수 있는 이런 좀 눈을 길러내는 그런 트레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게 요즘 이제 아이들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광고 이런 제품이 당연히 아니고 저희 채널에서 아직 뭐 광고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져온 것들 어떤 건지 그냥 간단하게 그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이제 이름을 다 명명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도구의 개념이라는 게 보시면 이렇게 막 돌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거를 발로 밟았을 때 이 발에 이 촉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그립, 이 강아지들이 패드가 있으면 평평한 데 이렇게 받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 이렇게 그립을 잡게 돼요.
그리고 자극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여기서 여기 올라왔다는 느낌도 훨씬 인지가 되고요. 강아지들이 자기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앞뒤로 이렇게 해주고 강아지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강아지가 이 뒷발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감각이 촉감이 생기니까 내 뒷발이 이렇게 생겼구나. 내 뒷발로 여기를 지탱하고 있구나. 이러면 자기 몸에 대한 인지가 올라가면서 두뇌도 발달하고 이런 멘탈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그런 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기해요. 저 처음 봐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 준비해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귀여운 행동 중에 하나인데 이거 보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강아지가 이게 고개 이게 갸웃 이렇게 하잖아요. 아, 네. 뭘까요? 그냥 저는 느끼기에 되게 뭐가 궁금한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행동을. 소리,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을 알고 있는데. 소리도 맞고요. 강아지들은 이렇게 사람처럼 대화를 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행동을 보고 대화를 하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행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단호하게 명령어처럼 뭐 앉아, 엎드려 이런 것들 아이들이 단어 인식이 가능하지만 길게 사람 말처럼 늘어지면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보통 사람의 눈빛, 이 입모양, 표정,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 기분이 어떻지? 뭘 원하는 거지? 이렇게 유추를 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잘 이해가 안 갈 때 갸우뚱을 하죠. 다음 질문은 이거 되게 실제로 저도 이제 견주들 보면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얘는 남자 싫어해요. 네. 또는 뭐 얘는 여자 싫어해요. 막 이러면서 남녀를 구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왜 그런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구분은 당연히 하고요. 일단 제가 문제 하나 내볼까요? 한 7살부터 80살까지 사람이 있다 치면 강아지가 어느 연령대를 무서워할까요? 덩치가 큰 한 20대 건장한 그런 나이대를 무서워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이게 편차는 있는데요.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이런 거 강아지들 무서워해요. 오, 진짜요? 왜 그러냐면 보통 보호자분들 연령대가 언제죠? 어느 라인이죠? 나이대. 그래도 이제 뭐 성인이 돼서 한 30대? 그렇죠. 빠르면 한 그렇죠? 20대고 네. 나이 이제 넘어가면 40, 50대까지 되겠죠. 그게 가장 많이 자기가 접하는 연령층이란 얘기예요. 근데 아이는 많이 접하지 않죠. 그래서 억양도 다르고 애들은 또 행동도 과격하고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겁먹는 아이들도 많고요. 노인분들은 뭐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뭘 이렇게 지팡이라든지 뭐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투도 조금 이렇게 약간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옛날 방식도 쓰고 그러니까 그 양쪽 라인은 강아지들 좀 무서운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남자 여자 같은 경우도 이 기본적으로 이 말씀하신 체형의 차이도 있고요. 말투, 억양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자들이 되게 프렌들리하게 말하죠. 뭐 안녕 뭐 이렇게 하는 남자는 어이구 이쁘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어조도 다르고 덩치도 다르고 이러면 아이들이 딱 봤을 때 여자한테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고 부담을 더는 건 사실이에요. 혹시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건데 간식 없이 훈련할 수 있나요? 쉽진 않아요. 일단은 일반 보호자분들이 간식 없이 교육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저도 때때로 어떤 애들은 정말 간식이 아니면 어려운 애들도 있고요. 간식을 왜 보상으로 쓰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간식을 쓰는 이유는 얘네들이 정말 그게 좋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간식에 대한 흥미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맨날 먹는 간식이야. 좀 지겨워. 근데 그걸 교육에 쓰면 효과가 크게 안 나와요. 그런 것처럼 장난감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난감을 얘가 너무 좋아하면 이거를 뭘 잘했으면 던져서 놀게 해주고 딱 일정 시간 되면 딱 빼주고 이렇게 교육 가능한데 이게 항상 바닥에 이렇게 막 널려 있으면 얘가 이거에 대한 흥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로는 교육하기 어렵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반려견에 대한 Q&A를 마쳤는데 요거는 또 다른 또 질문입니다. 네. 그 넌나이 가족 그 애견 유치원에 반려동물을 맡기신 이제 반려견주님들 이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고객분들과 네. 이제 당연히 강아지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고객분들하고의 소통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면은 뭐 이제 강아지 생일도 챙겨주시고 여러 가지 되게 이벤트 그리고 뭐 일지라든지 되게 다양한 것들 해주고 계신데 좀 네. 어떻게 좀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좀 갈려야 돼요. 몸을 써야 되고요. 그만큼. 일단은 끝나고 항상 일지를 보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날 하루 뭘 했고 어떻게 지냈는지는 포괄적으로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사진이나 영상을 계속 넣어드리죠.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애를 맡기고 아침부터 뭐 집에 갈 때까지 계속 핸드폰 보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틈틈이 보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이들의 이렇게 사진이 업데이트 돼 있으면 그거 자체로 일단은 기본적인 소통은 다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좀 어려움을 겪으신다든지 교육적으로 혹은 애 때문에 좀 힘들어 하셨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상담해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잘 해소가 됐다. 그러면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기본적인 신뢰가 또 형성이 될 수 있죠. 그런 것들로 소통이 또 될 수 있고요. 제가 뭐 영상들을 좀 몇 개 이제 보면은 훈련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산책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네. 다 당연히 이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건 뭐 철학과는 좀 다르게 이거는 먼저 해줘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을까요? 당연히 산책은 뭐 중요하겠지만 밥을 잘 먹게 해야 돼요. 밥그릇을 내려놨는데 밥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전체적인 텐션이 떨어져요. 간식으로 보상을 한다고 했죠. 이 밥에 대한 흥미가 많이 떨어져 있는 애들은 주로 간식으로 메꾸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럼 간식에 대한 입맛도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런 트레이너들이 쓰는 기본 트릿으로는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면 산책도 교육을 해주려면 내가 뭘 줬을 때 그게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값어치를 얘가 느끼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텐션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교육으로 오시는 분들의 모든 1단계를 밥을 잘 먹게 일단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또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청년 상인분들 뭐 대표님들 이제 사업가분들 모시는 채널이다 보니까 대표님처럼 또 이제 애견 훈련사가 됐든 뭐 유치원을 또 운영 계획 중이신 네. 그런 예비 사장님들께 여러 가지 뭐 조언이라든지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까 뭐 이런 간단한 팁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뭐 엄청 오래된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뭐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유치원이라는 걸 잘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방문 교육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그 아이를 1대1로 교육해주고 오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아이들이 오는 걸 전체적인 케어를 잘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 교육이고 뭐고 떠나서 안전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아이랑 이런 성격의 아이랑 이런 성격의 아이가 같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이런 견종과 이런 견종이 있으면 좀 어떤 일이 생기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자격증으로 뭐 훈련 뭐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이거 뭐 좋은데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런 유치원 아이들을 모아놓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싶으면 이런 데 가서 먼저 일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고를 예방하려면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요. 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넌 나의 가족 또 유치원만 하실 게 아니라 제가 꿈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또 어떻게 이제 뭐 이번 연도도 그렇고 좀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지금까지 해오면서 지금까지 해봤던 방향은 안정감을 주는 거였어요. 제 이 3년 정도 해오면서 우리 쪽에 맡기셔도 괜찮아요. 뭐 안심하셔도 돼요. 이런 거에 많이 치중을 했던 몇 년인 것 같고 교육을 계속 해왔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뭐 다른 매체나 뭐 SNS라든지 이런 데 별로 제가 교육하는 거 이런 거 올린 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그냥 안에서만 하고 보호자분들에게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교육을 하는지도 보여드리고 또 여길 다니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이 이게 좀 강아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좀 케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잘 시설해서 교육을 좀 해줘야 전체적인 반려 문화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이걸 차리기 전부터 꿈이었어요. 적어도 내가 여기에서 딱 차렸다면 요 반경 요 정도만이라도 그래서 그런 세미나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슬슬 이제 사람들에게 해주는 교육을 좀 이렇게 늘려나가는 게 제 일단 계획이에요. 모든 질문은 마쳤고요. 마지막 뭐 못한 얘기라든지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루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뭐 제가 다른 거는 아니지만 한 가지 조금 말하고 싶은 건 얘네들은 언제까지나 이제 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개로서 뭘 해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 하는지 이거 조금만 이렇게 공부해서 좀 소통하는 법을 알면 이런 문제 행동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면서 이런 오해나 문제 행동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강아지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좀 어려우면 근처 시설에다 또 문의도 해보고 하면서 이게 좀 우리 아이를 제대로 키워보고 싶다면 조금 나도 적극적으로 마음을 먹고 좀 도전하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당장 어떤 애를 만났을 때 겁을 먹는 게 성격일 수도 있지만 경험 부족일 수도 있거든요. 그 어떤 안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요. 도전해주지 않으면 걔는 거기서 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호자분이 여기서 마음을 닫으면 강아지도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정말 어떤 성격인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탐구도 해보고 공부해보시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반 보호자분들이. 그래야 강아지들이 파형이 안 됩니다. 일단. 그 확률이 훨씬 줄어들어요. 넌나이 가족이라는 애견 훈련 유치원에 와서 정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 많이 좀 들었습니다. 청년 사업가 중에 또 최초로 음식점이나 이런 공방, 청년몰 분들이 아닌 또 다른 이런 직군의 좀 이색적인 애견 유치원에 왔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